60이 넘으면 삶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화가 울려도 반가운 이름보다 병원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모임 약속보다 건강검진 일정이 더 중요해지죠. 예전엔 돈이 있어야 든든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이 아프면 돈도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재산도 나쁘지 않고 건강도 그럭저럭인데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마음이 자꾸 공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문득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친구 만나는 약속보다 병원 예약이 더 많아. 웃긴 건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거야.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스마트폰의 알림이 친구의 생일보다 건강검진 날짜를 더 자주 상기시키게 된 게 60이 넘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할 건 무엇일까? 이 나이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요. 지금부터 60세 이후 가장 소중한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첫 번째에서 당신은 깊은 울림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3위, 재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이 겨우 3위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이 결국 재산을 위한 것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재산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대, 30대의 돈은 자유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갈 수 있었고, 원하는 차를 살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돈은 우리에게 가능성이었고, 꿈이었고, 선택지였습니다. 40대, 50대의 돈은 책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집 대출금. 돈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의 무게가 되었죠. 그런데 60이 넘으면 돈의 의미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이제 돈은 안정감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하루를 살 수 있느냐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것. 필요한 약을 살 때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것.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도 망설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3만 원짜리 약을 사면서도 한참을 고민하게 되더군요. 이상한 일이죠.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여유로운데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젊을 때의 돈 쓰기는 욕망이었지만 나이 들어서의 돈 쓰기는 생존에 가깝다는 것을요. 100만 원짜리 가방은 없어도 되지만 3만 원짜리 약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60 이후의 재산은 크기보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당신을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저축된 1,000만 원이 당신에게 하룻밤 편히 잘 수 있는 안심을 준다면 그것은 억대 자산보다 더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이 자식들 간의 다툼이 되고 불안의 원천이 된다면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재산의 진짜 가치는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모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신은 월세방에서 사십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라고 하시지만 정작 자식들은 그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많지 않은 연금으로 검소하게 사시지만
매달 조금씩 떼어 좋아하는 책을 사고 가끔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그분의 얼굴엔 늘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편안한 사람은 다릅니다. 60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재산이 아니라 편안한 재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재산의 크기보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균형. 이것이 맞으면 금액이 적어도 마음은 편합니다. 둘째,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은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셋째, 재산과 행복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도구일 뿐 당신의 인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재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위 건강.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재산보다 중요한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 안을 걸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건강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젊을 때 건강은 선택이었습니다.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죠. 밤을 새워도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고 과식을 해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건강은 조건이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산책을 하는 것도 심지어 밥을 먹는 것조차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맛있는 걸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어도 감사하더군요. 아침에 눈 떠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던지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지키는 것이라고. 의사가, 약이, 검사가 건강을 책임진다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하루하루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지, 밥을 먹을 때 맛을 느낄 수 있는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지, 잠들 때 통증 없이 편히 누울 수 있는지.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제때 식사하는 것, 충분히 쉬는 것,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이 됩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 9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군요. 특별한 건강 비결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잠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거창한 것을 시도합니다. 비싼 보약을 먹고 유명한 운동을 시작하고 특별한 식단을 따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하루 10분 걷기가 한 달에 한 번 등산보다 낫습니다. 매일 물 한 잔이 가끔 먹는 영양제보다 낫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주말 몰아자기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건강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합니다. 스트레스는 어떤 병보다 무섭습니다.
분노는 어떤 독보다 해롭습니다. 외로움은 어떤 통증보다 아픕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진짜 건강입니다. 저는 두 분의 어르신을 압니다. 한 분은 매일 병원을 다니십니다. 온갖 검사를 하고 약을 드시고 건강에 신경을 쓰시죠. 하지만 항상 불안해하십니다. 이게 암은 아닐까? 저게 문제는 아닐까? 늘 걱정입니다. 다른 한 분은 별로 병원을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일 동네를 산책하시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십니다. 이따금 어디가 아프셔도 나이 먹으면 원래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는 분명합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오늘 하루가 괜찮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 밥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창밖의 풍경을 보며 참 좋은 날이네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60 이후의 건강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입니다. 100세까지 산다 해도 그 시간이 고통과 불편으로 가득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80세까지 살더라도 그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감사하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 건강을 지키십시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완벽한 건강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 하나씩은 안 좋아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태도입니다.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에 도달했습니다.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60 이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쩌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재산이나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면 하루가 풍요롭습니다.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면 삶이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고 존재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60 이후의 삶에서 이 말은 더욱 진실이 됩니다. 젊을 때는 밖을 향해 달립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평화는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의 평화는 도달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화는 고요함입니다. 폭풍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들고 끝없는 욕망의 물결이 멈추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받아들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고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자유입니다. 남의 기대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끝없는 비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신경 썼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70이 넘으니까 문득 깨달았어요. 나를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걸.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걸. 그 후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삽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식이 되려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려고, 친구들에게 부러움 사는 사람이 되려고,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60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또 다른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은 셀 수 없이 새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진짜 평화는 인정받음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온함. 남이 나를 오해해도 변명하지 않는 담담함.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길을 가는 확고함.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무관심이나 체념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 소용없어라며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자며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는 오히려 더 깊은 관심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의 방향이 다릅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향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봅니다. 목적이 아니라 의미를 찾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미래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우리는 이 평화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건강하고, 누구는 더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일 뿐, 진짜 삶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는 배움의 자료일 뿐, 후회의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를 망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오늘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미래는 준비할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일입니다. 오늘은 오늘을 살면 됩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창밖에 햇살이 비친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듭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감사가 쌓여 큰 평화가 됩니다. 다섯째,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을, 실수했던 자신을, 부족했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과거에 머물지도 미래로 앞서가지도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곳,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소리,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각,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의 평화는 어떤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제자가 여러 대답을 했지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잘 때는 자는 것이 행복이니라. 처음엔 너무 단순해 보이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자면서도 내일 제 시도도 계속을 걱정합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늘 어딘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죠. 진짜 평화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압니다. 그분은 작은 텃밭을 가꾸십니다. 별로 대단한 것을 키우시는 건 아닙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평범한 것들이죠.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농사 짓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말이야,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다른 생각이 안 나. 그냥 이 순간, 이 흙, 이 식물에만 집중하게 돼. 그게 참 좋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일상의 평범한 순간, 그 안에 온전히 머무를 때 찾아온다는 것을, 설거지를 하면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비누 거품의 촉감을 느끼고 깨끗해지는 그릇을 보면서요. 산책을 하면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땅의 느낌을 의식하고 부는 바람을 느끼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면서요. 차를 마시면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향기를 맡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면서요.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미래의 불안에, 타인의 시선에, 이루지 못한 욕망에 마음이 떠돌고 있으면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또한 관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좋은 관계가 있으면 마음이 평화롭다고요. 물론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평화로우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불안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행동에 의심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관계도 편안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집착하지 않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붙잡지 않을 때 더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60 이후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심으로 편안한 사람 몇 명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질책하고 좌절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고 실수했던 나를 용서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평화의 첫걸음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60 이후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친절해져야 합니다. 그래,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나도 충분히 잘 살아왔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또한 내려놓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쥐고 삽니다. 욕망을, 집착을, 기대를, 분노를, 자존심을. 그것들을 쥐고 있는 한 손은 무겁고 마음은 불편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60 이후의 삶은 획득의 시간이 아니라 해방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려면 먼저 잔을 비워야 한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득 찬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아픈 것들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들어옵니다. 억지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치우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재산,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고, 마음이 편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건강하면 삶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재산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몸이 불편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60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숨 쉬고, 걷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이 들어 알게 된 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것이, 많이 갖는 것보다 가볍게 사는 것이, 높이 오르는 것보다 깊이 머무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 60 이후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천천히, 가볍게, 깊이, 그리고 평화롭게. 재산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가치가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음은 끝까지 당신을 지켜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당신 안의 고요한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건강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평화로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평화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달라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세상은 시끄럽고 바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만큼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밖의 소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했어도,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했어도, 누군가를 실망시켰을지라도 당신은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평화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그것이 60 이후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보다 더 깊고 단단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